갓생을 못 살아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갓생이 아닌 내 삶은 다 망한 거고 이번 생은 망했다 생각하고 신이 아닌데 왜 갓생을 살아야 돼요? 인생을 살아야지. 그 인생. 네. 존버 같은 거 하지 말고 웰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. 웰버요? 네. 아. 웰버닝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 직장인들의 애환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MZ세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요? 뭐 보시는 분들 중에 MZ세대가 많을 텐데 제가 본 같은 MZ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 말로 갓생이라고 하죠. 갓생 뭔지 아세요? 뭐 이렇게 열심히 뭐든지 그럴 것 하고서- 같죠. 네, 저도 네, 눈치로 네, 네, 그럴 것 같더라고요. 솔직히 잘 몰랐는데 갓생, 그 신의 인생, 그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약간 완벽한 이런 생. 굳이 갓생을 살아야 돼요? 대충 살면 되죠. 그냥 아니, 갓생은 그냥 살면 되지. 네.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죠. 잠깐. 신이 아닌데 왜 갓생을 살아야 돼요? 인생을 살아야지. 그 인생. 네.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SNS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해시태그 걸어가지고 뭐 오늘의 운동 완료, 뭐 미라클 모닝, 너무 이제 이런 거에 저는 영향을 좀 덜 받았으면 좋겠어요. 저도 태어나서 운동 열심히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. 갓생 안 살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갓생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. 갓생하면 번아웃이 오니까 적당히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보통 한 1월 1일부터 한 1월 3일까지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아니, 이제 1월 그- 3일까지라도 하면 다행이긴 한데 근데 이 갓생을 못 살아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갓생을 안 살면 불안하다.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좀 드리면 좋을까요? 그 이제 스스로 좀 보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잘 인색하거든요. 맞아요, 그러니까 맞아요. 운동 작심삼일이 깨지는 제일 빠른 기전이 한 번 딱 끊어졌을 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. 그냥 잠깐 주저앉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시 보듬어서 다시 할 수 있는데 갓생이 아닌 내 삶은 다 망한 거고 이번 생은 망했다 생각하고 이제 그러니까요. 이런 게 되게 많죠. 근데 이제 내가 스스로 나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나에 대한 따뜻한 시선, 따뜻한 포용감 이런 게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기 관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. 자기가 스스로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. 자기 애랑은 좀 다른 거거든요. 뭐 내가 너무 소중해, 나는 너무 막 잘난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뭐 너는 일은 좀 못하지만 그럴 수 있지, 뭐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자기 관용에 가까운데 이런 시간을 직장인들이 갖기란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이 5분만이라도 이 자기 칭찬하는 시간을 매일 가져보자. 마치 운동을 하는 것처럼.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정에 대해서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. 과정. 열심히 했어. 그거 중요하네요. 열심히 했어.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말고 그래 오늘 밥 한 숟가락 남겼어 잘했네. 내 스스로는 최소한 나에게 그래도 네가 이거 하는 동안은 열심히 했구나.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잖아라고 내가 스스로 인정해 줄 수는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뭐 완벽한 인간이 누구나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민 사연이 들어왔어요. 팀장님의 롤러코스터 기분 좋을 때는 세상 쿨해. 그래 뭐 그냥 대충 해. 뭐 그럴 수 있지. 근데 또 기분 나쁠 때는 막말. 너 이러려고 회사 다녀? 너 이러고 월급 받니?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팀원 모두가 너무 힘들어합니다. 팀장님의 기분에 따라서 너무 휘둘리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경우 많죠? 엄청 많죠. 그 팀장님과 의사소통을 할 때요. 그 내용 하나하나에 다 집중하지 말고요. 그 업무에 대한 핵심만 딱 뽑아냈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면 이 보고서가 뭐 이렇게 엉망이 어쩌고저쩌고 너의 능력이 어쩌고저쩌고 이따위로밖에 못하고 막 그랬을 때 이 보고서에 어디 이 인트로덕션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. 계획 부분이 뭐가 있구나 라는 것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흘려보내고 성인 군자가 돼야겠네요. 그렇죠. 흘려보내는 연습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대인관계 문제 회사에서 꼭 있을 때 교수님 제가 너무 회사에서 누구랑 힘들어요라고 하면 제가 맨날 딱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네, 뭐예요? 혼자 힘들어해요. 다 다 같이 힘들어해요거든요. 다 같이 힘들어하고 싫어하면 자연히 해결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누군가 인사팀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한다든지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또 똘똘 뭉쳐가지고 흉도 보고 하면서 또 에너지가 또 그게 생겨요.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벤틸레이션. 그쵸. 모여서 환기를 시킨다. 자기 감정을 같이 공유한다. 이제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나만 이 사람이 어렵다. 저 사람 이상하거나 내가 이상하거나 궁합이 안 맞거나 공감이 안 맞을 수 있죠. 네.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감정은 그 사람의 감정일 뿐이에요.
그 사람이 그냥 자기 감정 쏟아내는 거거든요.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피해갔으면 좋겠고, 이게 우산 쓰듯이. 반대로 나는 정말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직장 상사가 계시다면 일만 지적하지 그 사람의 다른 신상이라든지 다른 감정을 건드리지는 최대한 않았으면 좋겠다. 근데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우선은 서두는 좋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우리 조 교수, 제가 항상 장수님 뭐 이렇게 좀 성실하고 요즘에 논문도 열심히 쓰고 참 성실한 점이 장점인 것 같아. 근데 말이지 이런 식으로. 네네. 그러니까 이게 직장 생활은 요즘은 서로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다음 사연은 이게 퇴근하면 엄청 피곤한데 잠을 못 자는 분이 있습니다. 뭐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피곤한데 막상 집에 와서 자려고 누우면 2~3시간을 뒤척인다는 거예요. 이 회사 생활에서 내가 잘못했던 일을 떠올리게 된대요. 부장님은 나한테 이 말 왜 했을까? 나는 이거를 또 왜 굳이 발표할 때 이 얘기 왜 했을까? 이러다 시간이 가는 거죠. 근데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게 사실 소위 얘기하는 이제 반추적 사고의 대표적 예시거든요. 반추 어려워요. 네. 소가 되새김질하는 걸 우리가 반추라고 하잖아요. 네네네. 똑같은 생각을 계속한다. 네. 내가 오늘 뭔가를 좀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기분이 안 좋아. 그럼 사실 반추적 사고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. 그럼 이제 저는 한 90%의 확률이라고 환자들이랑 얘기하는데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요 소재가 머릿속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. 멈추려고 해봐야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좀 정리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써보는 거죠. 그러니까 펜, 종이 꺼내가지고 써보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같은 거 나한테 메시지를 좀 보내보면 사실 써보고 나면 별거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이게 약간 떨어져서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그냥 어렴풋이 머릿속에 둥둥 떠 있는 거랑 내가 뭔가를 써볼 때는 생각을 한번 정리해야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. 딱 요거까지 알아차리고 나면 70% 해결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다른 걸 하면 돼요. 이런 반추에 빠져있을 때 제일 빠른 게 몸 쓰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잠깐 스트레칭만 해도 끊긴다 그러거든요. 스트레칭 1~2분만 하거나 스트레칭 한 100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아니 그래도 그 앞에 일기 쓰고 이제 뭐 그렇게 하면 100번 하다 보면 잠이 들긴 하겠어요. 그쵸. 저는 보통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뽀득뽀득하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머리도 안 써도 되면서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것 같고, 아무튼 이런 몸을 쓰는 행동이 좋다. 사람이 생각을 없앨 수는 없다.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이 마지막 사연인데요.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. 근데 이게 힘든 날이나 실적이 안 나오는 날 심해지는데 주변에서 조금만 나한테 뭐라고 해도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죠. 집에 가면 엄마한테 그렇게 화를 낸대요. 근데 이게 점점 잦아진다고 30대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. 근데 이분은 이제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가고 있는 것 같네요. 이게 약간 번아웃도 의심이 되고, 약간 이제 우울증의 증상도 의심이 되고, 그렇죠? 그러니까 우리가 체력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신력, 그러니까 사실 하루에 사람이 쓸 수 있는 멘탈 에너지도 비슷하거든요. 체력처럼 평균치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. 번아웃이 오거나 우울하고 불안하면 줄어들거든요. 그럼 원래 내가 멘탈 에너지가 100 정도 갖고 살던 사람이 이게 60, 50 왜 이렇게 줄어들면 굉장히 사소하게 넘어가던 일들이 와서 꽂히는 거예요. 해소가 안 돼요. 중요하죠. 엄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거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는 힘든 방법이고요. 이거는 원래 그냥 내 모습, 나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. 지치면 쉬어야죠. 네. 실제로 쉬어가면 나을 일이고, 환경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. 굉장히 어렵게 들어간 곳에서 충동적으로 막 관두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고, 이제 그래서 전문가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. 제가 직장인들이랑 막 치료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선생님 그 환경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나아지겠어요라고 하면 원래 당신이 갖고 있는 건강한 면들을 많이 찾아놓고 나면 다시 견뎌질 겁니다라는 얘기 그쵸. 되게 많이 하거든요. 이게 견뎌지는 게 안 될 때 아까 얘기한 나의 특징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잖아요. 그게 그쵸. 증상인 거고. 그쵸. 건강할 때는 그게 적절하게 디펜스가 잘 되잖아요.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내 모습으로 돌아가면 돼요. 그래서 그 과정을 같이 하면 좋죠. 뭐. 네. 우리가 직장에 너무 자주 갔기 때문에 내 일상생활과 좀 혼돈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직장은 직장일 뿐, 가족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다. 이거를 헷갈릴 때 상처를 많이 입거든요. 일이라는 것을 목표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
일에 관해서만 얘기하면 서로 상처받는 직장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 제목 가제이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너무 힘들게 존버 같은 거 하지 말고 덜 힘들게 이제 웰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. 하루하루 응원하니까요. 여러분들 스스로 다그치지 마시고 나도 보듬어 주시고 옆 사람도 보듬어 주시고 그러다 보면 뭔가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가지 않을까. 문화가 바뀌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요즘에 이 고진감래라는 얘기가 있다고 해요.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말고도 직장인의 고진감래가 있다고 해요. 고용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지만 이제 집에 갈래. 갈래요도 아니고 갈래네요. 아니 뭐 나가는 바둑에 무슨 뭐 내일 또 봐야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냥 갈래요. 네. 직장은 직장일 뿐이다. 내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. 그리고 직장에서 평가받는 걸로 내 인생이 좌절되진 않는다.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너와 나의 F코드 너나 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선생님을 볼 일이 없겠군요. 오늘도 다음- 잘린 건가요?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네.